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의문은 항상 그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달리 발음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발음의 경제성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러한 의문의 변동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체입니다.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교체라고 하는데, 이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축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거센소리 대기가 해당하고, 세 번째로 두 의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에는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의문 사이에 의문이 덧붙는 첨가도 있지만, 이 첨가의 경우에는 따로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 다음 기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각 의문 현상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는 그와 관련된 설명이 쭉 적혀 있긴 한데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 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되면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바로 비음화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자음에 대해 한번 배워보았는데 떠올려 보세요. 파열음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파열음에는 바로 비읍과 디귿, 기역이 있었고, 그리고 비음에는 어떤 자음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미음과 니은, 이응이 있었죠. 이러한 자음들이 비음화와 관련된 자음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즉 비음이 아닌 의문이 비음을 만나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비음들은 파열음, 기역이 이응으로,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된 것이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선생님이 먼저 쭉 해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발음되냐 하면 국물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음은 바로 국의 종성 기역, 그 다음에 물의 초성 미음이 되겠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 발음이 변한다는 것인데, 자세히 적어보면 파열음 기역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무엇으로 변했다? 맞습니다. 비음, 이응과 비음, 미음의 결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밑에 단어들도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세요. 자, 분석을 해 보았을 텐데 정답이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단어는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면 바로 며느리 라고 발음이 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바로 맛의 종성 디귿, 그 다음 며의 초성 미음이 되겠죠. 적어보면 파열음 디귿과 비음, 미음이 만나서 파열음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실제로 잡는다 라고 발음이 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잡의 종성 비읍, 그 다음 는의 초성 니은이 되겠죠. 역시 적어보면 파열음 비읍이 비읍 무엇을 만나? 네, 니은을 만나 비읍 미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음화가 적용된 단어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유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역시 유음화에 대해서 쭉 적혀져 있는데 단어를 함께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비음, 니은입니다.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의 어디에 올 때? 앞 또는 뒤에 올 때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바로 유음화라고 합니다. 이를 간단히 식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니은 더하기 리을일 때 리을 더하기 리을로 변하고 또 리을 더하기 니은일 때도 모두 리을로 변한다는 것이 되겠죠. 역시 단어를 중심적으로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면 바로 랄이 되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자음은 설의 종성 리을, 그 다음 날의 초성 니은이 되겠습니다. 적어보면 유음, 리을 뒤에 비음, 니은이 와서 이 니은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유음, 리을로 바뀐 것이죠. 아래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나요? 그렇죠. 바로 날로라고 발음이 되고 여기에서 직접 이 유음화에 관련된 것은 난의 종성 니은, 로의 초성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 앞에 위치를 하게 되어서 이 비음이 무엇으로 변했다? 리을로 변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비음화, 유음화였습니다. 그러면 학습지 뒷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다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구개음화라는 의문의 변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빈칸을 먼저 채우고 우리가 단어를 분석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와 같습니다. 따라 적으세요. 앞말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실질 형태소가 뒤에서 이제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발음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구개음화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낯선 단어들을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래에 참고할 것을 마련해 왔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대해서 각각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소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바로
실제적인 혹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보고 바로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를 보고 이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달리 이야기하면 문법 형태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 자, 여기 보면 철수가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바로 이름 철수, 그 다음에 밥, 먹었다에서 먹, 이 부분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내는 부분은 남은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가, 그 다음 을, 이렇게 조사가 되겠고, 여기 먹었다에 엇, 과거 시제 엇, 그 다음에 다, 종결어미, 이런 부분이 이제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외음화를 한번 살펴보면 밑에 단어를 봅시다. 자, 단어를 보면 첫 번째, 이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발음되나요? 바로 해돋이 라고 발음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해돋이에서 실질 형태소는 어디이고 또 형식 형태소는 어디인지 맞추어 보는 거예요. 실질 형태소는 여기에서 어디죠? 바로 해돋, 이 부분이 실질 형태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이가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국외음화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돛의 이 종성 디귿, 그 다음 여기 형식 형태소 이에서 모음 이가 될 거예요. 이때 이응은 이제 초성 자리에는 자음 이응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이 디귿과 이가 만나면 디귿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요? 지읒으로 바뀐다고 했죠. 요걸 적어 보겠습니다. 즉, 적어보면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마지막 소리 디귿이 무엇을 만나? 네,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변하게 된 거죠. 아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단어는 같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질 형태소는 갓,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티읕과 이가 국외음화에 관련되어 있는데 적어보면 실질 형태소 티읕이 무엇을 만나?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치읓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된소리 대기는 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떤 무언가가 된소리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된소리가 아닌 예사 소리가 무엇으로 발음되는 걸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된소리로 바뀌는 게 되겠죠. 이런 것을 바로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일정한 환경에서 뒷말의 첫 소리인 이 예사 소리들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인데 이 예사 소리들이 어떤 된소리로 변하는 걸까요?
적어보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이 단어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라고 발음을 하죠. 또 이 단어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앞선 설명하고 동일하죠. 여기 받침, 기역, 받침, 비읍이 있으면 이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들은 다 된소리, 쌍기역, 그리고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한번 보면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 어간과 어미라는 단어도 좀 생소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어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적으세요. 그러면 이 어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바로 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이게 있어요. 안고. 얘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안고로 발음이 되는데 어간 안의 받침 니은이 어미의 초성 예사소리와 만나면 이때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을 보면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자어인 단어를 예시로 들면 되겠죠. 한자어인 예시에는 바로 절도, 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실제로 발음되는 걸 적어보면 절도, 그 다음에 발전이 되겠죠. 이 두 단어는 모두 한자어인데 여기 앞에 리을이 뒤에 예사소리와 만나면 각각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경을 보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어 내에서만 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적어보면 만날 그리고 사람 이렇게 어떤 구가 있으면 얘는 만날 사람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있죠. 그리고 뒤에 사람에서 초성, 시옷이 예사소리.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 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환경을 구체적인 단어를 한번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역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나요? 바로 갑자기 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에 4가지 환경 중에서 첫 번째 환경에 해당됩니다. 즉 여기
갑의 받침 비읍이 뒤에 예사소리 지읒이 오면 얘가 된소리 비읍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어떻게 발음이 되죠? 바로 갈등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갈등 같은 경우에는 위에 네 가지 환경 중에서 3번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대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 갈등이 한자어이고 첫 번째 음절에서 종성 리을이 예사소리 디귿 앞에 오면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 무엇으로 바뀐다? 쌍디귿으로 바뀐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된소리 대기였고, 학습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섯 번째로 거센 소리가 나오는데, 이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축약이라고 했죠. 이전의 음운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는 교체에 해당이 되었고, 거센 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축약입니다. 한번 쭉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보면 자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어떤 것과 만났을 때 거센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만났을 때? 그렇죠. 바로 히읗과 만났을 때 거센 소리 각각 키읔, 티읕, 피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거센 소리 대기를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실제로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그렇죠. 바로 축하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은 축의 종성 기역과 하의 초성 히읗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히읗이 축약되어 키읔으로 발음이 된 거죠. 두 번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굽히다로 발음이 되는데, 굽의 종성 비읍과 그 다음 히의 초성 히읗이 만나서 무엇으로 변했어요? 바로 피읍으로 변한 거죠. 자, 이렇게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로 변하는 게 거센 소리 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음 탈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음 탈락의 경우에는 아까 음운의 변동 네 가지 종류에서 바로 탈락이 되겠죠. 이름에도 나오듯이. 길게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간 끝에 모음 을을 가진 용언 어간이 아서, 어서처럼 어떤 것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될 때 으가 탈락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채울 수 있겠죠? 여기 아서와 어서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어미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자음 이응으로 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되는 거죠. 여기 어간 끝에 모음 으와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만나면 으가 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용언의 어간 끝모음이 아, 어일 때 뒤에 무엇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한쪽의 아, 어가 탈락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한쪽의 아어가 탈락된다. 그러면 다른 쪽에도 아어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간 끝에 아어가 있으니까 뒤에도 역시 무엇이 있다. 그렇죠. 뒤에 어간과 같은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한쪽의 아어가 탈락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처럼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바로 모음 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어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간 고프가 나오고 있고 아서 어미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어떻게 발음하나요? 고프 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곱아서라고 발음을 하죠. 즉 여기 어간 끝에 으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를 만나서 얘가 탈락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적자면 으가 탈락되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라는 어간 그리고 아서라는 어미가 나오는데요. 얘는 우리가 가아서라고 발음하지 않고 가서라고 발음을 하죠. 역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가, 아서, 어간과 어미에 같은 모음이 있어요. 이때는 한쪽의 아어가 탈락해서 우리가 가서라는 형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 탈락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이론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